무려 1시간 반이나 늦게 도착했다. 그래서 알고 보니 출동 도중에 이 신현영 의원을 태웠고 신 의원은 의료팀과 함께 현장에 도착해서 구급 활동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슈 2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주여성의원의 최악 갑질. 민주여성의원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아마 얼굴을 보게 될 텐데요. 민주여성의원이 왜 어떻게 했길래 지금 집권당 국민의힘에서는 최악 갑질이다. 어디서 어떻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죠. 바로 신현영이라고 하는 의원입니다. 민주당 의원인데요. 민주당 의원의 비례대표입니다. 의사이기도 하죠. 비례대표인 신현영 의원이 의사 쪽에서 보통 비례대표에 1명 또는 많으면 2명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서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의사 출신 비례대표로 이 의원 배지를 다는 신현영 의원이 바로 지금 최악 갑질의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의혹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채원 탐사 당일에 현장 구조에 닥터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닥터카 응급사항에서 바로 이 치료도 할 수 있고 하는 닥터카가 있습니다. 환자 이송은 물론이요, 그 안에서 간단하게 그 응급 상황을 치료할 수 있는 닥터 헬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가 이렇게 정부에 이건 꼭 필요하다 해서 닥터 헬기, 그 안에서 치료가 가능한 닥터 헬기, 마찬가지로 닥터카라는 것도 응급 환자를 뭐 어디까지 병원에까지 가다가 그 도중에 숨을 거두는 일이 벌어지니까 일단 닥터카에 싣고 그 안에서 응급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닥터칸입니까? 출동 도중에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 지금 여러분이 본 그 의원입니다. 여성 의원을 태우러 가느라 현장에 무려 30분 이상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이 어제 제기가 된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대변인단에서 집중적으로 이걸 이렇게 이 공개를 한 것이죠. 이 공개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10월 30일 12시 15분, 밤 12시입니다. 밤 12시 15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 명지병원에는 저도 가본 적이 있는 병원이죠.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DMAT라고 하는 의료지원팀은 구급 요청을 받아 병원에서 출발해 새벽 1시 45분에 이태원 현장에 도착을 했다. 그러니까 명지병원이 좀 큰 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닥터 카가 명지병원에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큰일 났습니다. 바로 저거네요. 그죠? 닥터카. 이거는 이제 울산대학교 병원입니다만은 명지병원에도 저런 카가 있고 저 안에서 환자를 응급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카였죠. 그런데 0시 15분, 12시 15분에 출발했던 명지병원 닥터카가 이태원 현장에 1시 45분, 즉 1시간 반이 넘게 걸렸다는 그 점입니다. 사실 이 시간대에 일산에서 명지병원이 일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일산에서 이태원까지는 빠르면은 글쎄요 한 25분에서 35분 정도면은 이 시간에 막히는 시간이 아니니까 도착을 할 텐데 무려 1시간 반이나 늦게 도착했다. 그래서 알고 보니 출동 도중에 서울 시내에서 이 신현영 의원을 태웠고 신 의원은 의료팀과 함께 현장에 도착해서 구급 활동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중간에 이른바 그 당시에 이제 의원이니까 당당하게 요청을 했겠죠. 제가 서울에 어디에 있는데요. 저 태우고 가세요. 저도 의사니까 가가지고 구급 활동을 도우려고 하는데 거기 현장 접근이 안 되니까 날 태우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이니까 또 그것을 금방 알겠습니다 라고 바로 오면은 30분이면 될 거를 이 신현영을 태우려고 서울시내를 들어갔다가 태우고 다시 나오니까 바로 1시간 반이 넘게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그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의 생명이 막 쓰러져가는 158명이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마는 그 생명이 1시간 반 넘게 도착한 그 상황을 보면은 아마
유족들이 그때 그 차만 제대로 왔더라면 몇 명은 더 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까요? 출동 요청부터 현장에 도착하기까지가 54분이나 걸렸는데, 이는 비슷한 거리를 주행한 분당 차병원에서 25분, 한림대병원에서 21분보다 약 30분가량 늦은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백데이터를 갖고 이 신현영 의원의 정말 최악의 갑질을 지금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 분당 차병원에서 이태원까지도 25km, 한림대병원에서 이태원까지 24km, 네, 또 명지병원에서 이태원까지도 25km, 거의 비슷한 그런 위치인데요. 예, 분당 차병원에서는 25분에 도착을 했고, 한림대병원에서도 닥터카가 21분에 도착을 했는데, 무려 이 신현영을 태우기 위해서 54분이나 더 걸렸다. 54분에 도착해가지고 1시 45분에 이태원 현장에 도착했다. 뭐 이때는 어떻습니까? 10시 15분부터 막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쓰러져서 막 길에서 막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아마도 이게 글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물론 지금 본인은 나도 의사기 때문에 내가 응급 구조를 하기 위해서 간 거다. 그러고 우리 집으로 태우지 않았다. 서울 시내 다른 곳에서 만나서 나를 태우고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예, 자기 나 집에 있으니까 집으로 태우러 와요라고 설령 안 했다 순치더라도 서울 모처에 만나서 갔다. 예, 그게 이 사건의 본질, 얼마나 이게 갑질에 해당되는지, 예, 본인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죠? 예, 뭔가 좀 열심히 뭘 하려고 하는 모습에 저걸 누가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당연히, 예, 자기 보좌관이나 누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기는, 이렇게 응급구조 활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다음 총선 지역구를 배정을 받아서 총선에 나오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예, 저는 아마 10중 8구 그렇습니다. 예, 아니면, 보좌진이 그 시간에 오라고 하기가 좀 그랬으면은, 거기 있는 사람, 나 요거 좀 사진 좀 찍어 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했거나, 그렇죠? 예, 지금 긴급구조 활동 저 하는데, 누가 저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겠습니까? 단지, 저렇게 1분 1초가 지금 아주, 이 금사락 같은 그런 그 시간에, 예,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현영 의원으로 인한 30분의 출동 지연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최악의 갑질이며 범죄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제 아주 고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당사자인 신현영은 지금 일단 발뺌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나는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 일원으로 함께 움직이며 상황을 같이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그러고, 마치 자기 집으로 태우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뭐 당연히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건데, 집에서 난 탄 게 아니다. 서울 모처에서, 이 닥터카를 만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다른 차에 비해서 30분이나 더 늦게 1시 51분에 도착을 했다. 1시 50분. 이미 상황은 난 상황이죠. 상황 종료, 상황이 끝 이런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저렇게 사진이나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 예,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그런 탁상 행정이자 현장에 갖다 손치더라도 저게 뭐 도움이 됐겠습니까? 오히려 닥터카의 지연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 꽃다운 청춘을 몇 명을 더 살릴 수도 있는 한시가 정말 금사라기 같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태우러 오라고 하는 그런 상황. 네. 글쎄요. 저거는 뭐 최악의 갑질이라고, 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의 그 논평에 여러분들은 많은 공감을 하실 수도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삼풍 옆에서 살았으니 강남 좌파네요. 예. 뭐 강남 좌패
보좌전 아니면 신랑이겠죠. 사진사가 여자당 무무관님. 예, 신랑하고 같이 갔을까요? 예. 응급의사로 출동했다면서 이미지 사진들은 잘도 찍어냈네요. 그렇죠? 예, 제 말씀이 우리 세 분님 말씀과 하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닥터카 동선이 신현영 집 앞에 지나간 게 밝혀졌건만, 예, 닥터카 동선이 신현영 집 앞을 지나간 걸로 이렇게 글쎄 아직까지는 부인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예, 나는 집에서 차 오라고 하지는 않았다. 뭐 시내 모처에서 합류해서 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군요. 비례대표 정말 참 없어져야 하네요. 나영수님은 아예 근본적으로 저 신현영 출신인 비례대표의 무용론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아이고, 다른 차는 참 씨가 말랐나. 택시 타고 가면 되지, 우리 전혜권님. 네.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 사형시키자는 말씀입니까? 우리 소아나우님. 아, 신랑도 태워갔대요? 신랑도 태워갔대요? 아, 그렇군요. 네. 신랑은 또 치과의사다. 예, 저거는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근데 그 차에 신랑도 태워갔다. 그럼 집에서 출발한 게 맞군요. 예, 동선도 그쪽에 비슷한 동선을 갖고, 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지금 이게 어제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야, 이 대원 참사에, 민주당 그 비례대표, 이게 자신의 어떤, 예, 왜 그랬습니까? 실제로, 야, 빨리 가서 내가 사람을 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 그럼 저 사진을 왜 찍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참. 예, 사람 목숨을 앞에 두고 인기몰이나 하다니, 비례제 사퇴를 해야 됩니다. 네. 예, 한샤로님은 지금 운전 중이십니다. 예, 운전 아주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전운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형제도 있음 문제는 사형 집행하지 않았네요. 왕돈이님, 민족중흥님, 케이치님,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해임할 게 아니라 신현영 같은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케이치님. 그렇죠. 네, 참 이게, 이태원 참사가 158명, 네, 그 뒤에 한두 명이 더 지금 늘 수도 있죠. 예,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한 그 분들이 한두 명이 더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말로 다 해서 무엇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참사 다시는 뭐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상황, 예, 그렇다고 윤석열은 정식으로 사과를 해라, 뭐 이상민은 당장 사퇴진하라 하는 얘기 속에 바로 이런 민주당 갑질 의원의 그런 그 얘기도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글쎄요. 저는 사실 저 사진을 보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야, 저런 그 상황에서도 사진을 또 찍어달라 하는구나 하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까지 갔고요. 예,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을 보여주시죠. 여당 전당대회 100% 당심으로 개정돼 있다. 어제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을 드렸죠. 이제 지난 전당대회까지도 7대3, 예, 당원이 70, 그 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30, 이렇게 7대3으로 돼 있었는데, 일단 여론조사가 역선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준석, 그런 그 룰로 혜택을 본 이준석이, 예, 여론조사할 때 압도적으로 나경원을 꺾고 당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의 그 뒤에 하는 행동이 이 총구를 당 내에 상대방인 이재명의 총을 쏘지 않고 당내 윤석열, 나중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그런 그 지적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당내에 또 윤핵 간의 이렇게 권성동, 또 누굽니까? 장제원, 윤한홍, 네, 이철규, 이런 제1세대 이 윤핵관들에게 매일매일 기자들한테 그렇게 비난을 쏟는 그런 모습, 이게 결국은 해당 행위로 밝혀 이 징계를 다 받았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아예 원초적인 그런 씨를 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예, 이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이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는 10%나 20%, 30%가 너무 많다면은 조금 이 비중을 좀 줄여서 10%나 15% 반영을 하는 그런 그 퇴로는 열어놔야 모양새가 좋은데라고 아쉬우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저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그런 그 목표가 확실하게 하면은, 네. 비록 모양새는 그렇게 완전히 균형 잡힌 모양새는 아니더라도 윤석열 정부 다음 총선이 지금 어느 총선보다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총선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위해서는 당대표와 총선에서의 그 압승, 예, 과반 득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는 궁여지책으로 보입니다만은, 예, 전체적으로 모양새는 그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2의 이준석 현상의 원초적인 뿌리를 잘라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아마 조금 다르실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만평 또 한 가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오막살이 집 한 채 전세 사기. 예, 이거는 뭐 얘기를 할까요? 전세 사기, 깡통 사기. 오막살이 집 한 채가 딱 하나 있는데 이게 전세 사기로, 이 빌라왕 그 얘기를 하는군요. 빌라왕. 예, 수천 채의 빌라를 갖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네, 이 빌라왕이. 그래서 지금 전세 자금을 떼일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만평인데요. 네, 글쎄요, 여러분들 지금 엄동설안에 그 신세가 돼보면은 아마 참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두 개의 만평 살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소아나무님, 왕도리님, 리치빌님, 효자동 무궁화님, 꽃영감님, 1대2다님, 신의 모처 마사지 샵 아니냐? 우리 1대2다님, 예. 신의 모처에서 만나서 갔다라고 신현영이 얘기를 했는데, 야, 그거 마사지 샵 아니야? 얘기를, 네. 왕도리님 옳은 말씀입니다. 총선 전까지라도, 왕도리님. 국힘 대표는 좌파와 맞짱 뜰 수 있는 대표로 가야 한다라고 왕도리님이 말씀해 주셨고, 예, 효자동 무궁화님이 그것을, 예, 공감을 해 주셨네요. 예, 좌파와 맞짱 쓸 수 있는, 예, 정말 담대한, 예, 이 실력과 심성을 갖고 있는 그런 대표가 뽑혀야 된다 하는 얘기를, 예,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그런 후보들을 이제 한 분씩 예, 불러서 여러분들과 소상한 그런 특별 대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노라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